감정 정리의 힘, 지은이 구제고지, 옮기니 동서현, 진아의 서재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수많은 감정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감정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정체성을 잃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감정을 효과적으로 정리하고 다루는 방법, 그리고 그 힘이 어떻게 우리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을 때 오히려 간단한 몇 가지 방법으로 자신만의 평화를 찾는다면 얼마나 멋진 일일까요? 지은이 구제고지는 감정을 이해하고 치유하는 전문가로서 오랜 시간 동안 심리학과 자기계발 분야에서 연구와 강연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감정의 혼란을 겪는 많은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방법론을 개발했으며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일조해 왔습니다. 특히 감정 정리의 힘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자신만의 체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명확한 통찰을 전달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오늘은 지은이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감정을 건강하게 다루는 힘을 길러보는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느낀다. 감사하는 감정이 주는 효과에 대해 많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는 감사하는 것은 멋진 태도라며 자녀가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관한 연구의 1인자인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의 로버트 에몬스 박사는 감사의 여러 가지 효과를 실제로 증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감사하는 감정이 풍부한 사람은 행복도가 높습니다. 확실히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은 불행해 보이지 않습니다. 한편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해 보이게 마련입니다. 또한 고마운 일이야 하고 느끼는 것이 스트레스 완충 효과를 높인다는 사실도 밝혀진 바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외부의 중압감이나 부정적인 비판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줍니다. 만화 원피스를 좋아하는 제 아들에게 저는 감사하는 마음은 마치 만화에 나오는 투명한 갑옷의 신비한 능력처럼 스트레스를 막아준단다 라고 설명해 줍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고 사는 사람은 그만큼 강하다는 뜻입니다. 감사하는 습관을 지니자. 그 밖에도 감사하며 생긴 긍정적인 감정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면역체계를 개선해 두통이나 감기를 예방하는 건강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나아가 도덕적인 행동을 촉진해 직장이나 가정에서의 관계가 좋아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감사에 관한 연구 결과 중 흥미로운 사실은 상대방에게 마음이 전해지지 않아도 긍정적인 감정이 생겨나 다양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의 긍정적인 효과는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가장 먼저 돌아오는 셈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이 친절한 행동을 보였을 때는 반드시 감사해야 한다와 같은 도덕적인 사고와는 조금 다릅니다. 감사하는 데에는 경제적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이나 노력이 필요한 일도 아니지요. 사고방식을 조금만 바꾸면 큰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약속한 납기일을 지켜준 하청업자에게 고맙다고 인사할 수 있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해준 고객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거나 같은 팀원들과 사이좋게 지내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감정회복 습관은 이런 방식으로 길러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는 2가지 습관. 저는 감정회복 습관을 트레이닝 중인 2가지 습관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좋았던 일 3가지 떠올리기입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일 중에 좋은 방향으로 해결됐거나 재수가 좋았거나 혹은 어떤 경위로든지 고마움을 느낀 일 등을 3가지 이상 떠올리는 것입니다. 커다란 성공이든 아주 작은 행운이든 상관없이 좋았던 일을 떠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인 무라카미 하루키는 자신의 에세이에서 쇼카코라는 어휘를 만들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적절한 온도로 식힌 차가운 맥주를 한 모금 마셨을 때 오랫동안 갖고 싶었던 중고 음반을 드디어 발견했을 때, 집 나간 옆집 고양이가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이러한 순간에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발견하는 일은 인생의 만족감을 높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여기서 얻은 아이디어로 명함 정도 크기의 작지만 확실한 행복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사용하도록 했지요. 그 카드에 3가지 좋은 일을 적어서 명함집에 넣어두면 평소 카드를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은 왜 우리가 행복한지 그 이유를 깨닫게 해줍니다. 2번째 습관은 감사의 일기 쓰기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그날 고마운 마음을 느꼈던 일, 다른 사람에게 받은 친절,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도와준 사람 등 어떤 일이라도 좋으니 감사했던 경험을 일기 형식으로 적어봅니다. 왜 이렇게 감사한 일이 있는지 가능한 자세하게 적다 보면 감사의 마음이 더욱 깊어져서 금방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감사 일기를 매일 쓰는 습관을 들이면 긍정적인 감정이 증폭될 뿐 아니라 행복한 느낌과 기쁨이 커져서 불안한 마음이나 수면 장애와 같은 우울증의 징후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취침 전의 작은 습관. 제가 FC에게 특히 권하고 싶은 방법은 취침 전에 자신만을 위한 작은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FC는 외모를 가꿀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에 불만을 느끼고 있으므로 먼저 피부를 가꾸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그 후에 5분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자신을 꾸미는 작업이었다면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하는 피부 손질은 순수한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일종의 회귀의식입니다. 그 시간에 오늘 자기 자신이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떠올린다면 솔직한 마음으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감도 찾고 피부도 고와질 수 있으니 일석이조입니다. 저는 여성이 꼼꼼하게 자신을 가꾸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애정을 품지 않으면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취침 전 피부 손질을 하고 감사 일기를 쓴 뒤 잠자리에 드는 작은 습관이 감사라는 긍정적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감정 회복 습관의 근육을 단련시킵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스트레스에 대한 완충력이 강화되어 고질적인 불만이라는 감정도
몰아낼 수 있겠지요. 물론 부정적인 감정의 연쇄 반응 고리도 끊어낼 수 있고요. 상사와의 인간관계 때문에 고민이 많은 분, 상사가 자신의 핫 버튼을 눌러서 분노와 짜증에 시달리는 분들은 기분 전환 습관과 함께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더욱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배려하는 습관. 우리가 사는 세상과는 다른 어떤 세상이 있었다. 그 세상에서는 식사 시간이 되면 맛있는 요리가 보글보글 끓고 있는 커다란 냄비 주위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런데 그 세상에는 한 가지 규칙이 있었다. 바로 긴 젓가락을 사용해서만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긴 젓가락으로 냄비 안에 있는 맛있는 음식을 건져 먹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젓가락의 길이가 너무 길어서 아무리 애를 써도 음식을 입안에 넣을 수가 없었다. 결국 사람들은 어느 한 명도 음식을 먹지 못하고 줄인 배를 움켜쥔 채 점점 말라갔다. 게다가 다른 사람이 건져 올리는 음식을 빼앗으려고 싸우는 사람들 때문에 점점 더 험악해졌다. 그런데 또 다른 어떤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똑같이 긴 젓가락을 들고서 행복한 표정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 세상의 사람들은 긴 젓가락으로 음식을 건져 올린 뒤 그 음식을 다른 사람에게 먹여주었다. 그렇게 서로를 도와가면서 식사를 즐겼다. 두 세상을 지키는 염라대왕은 이렇게 말했다. 자기 생각만 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은 서로 싸우기만 할 뿐 아무것도 먹지 못하니 이는 지옥이나 매한가지다. 그러나 타인을 위하는 마음으로 서로 돕는 사람들은 배를 고를 일도 없고 사이좋게 지낼 수 있으니 이 세상이 천국처럼 느껴질 것이다. 누구든지 힘들고 어려운 역경에 처해 있을 때 타인의 배려를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하지만 직원들 사이의 유대감이 희박한 직장에서는 사회적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여러 가지 역경에 직면합니다.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하는 직장도 있고 차가운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는 직장도 있습니다. 사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차별이나 무시, 집단 따돌림에 상처받기도 합니다. 윗사람이 사내 정치에만 정신이 팔려서 조직이 부패하거나 부당한 정리해고를 잇따라 실시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한 직장도 있습니다.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이나 성추행이 횡행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청년 사원들에게 비합리적 노동을 강요하는 블랙기업 같은 곳이라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겠지요.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직장이라면 누군가 그러한 고민을 눈치챌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배려하는 마음이 없고 친밀감도 없는 직장이라면 역경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지원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배려심이란 원래 불교 사상의 하나인 자애와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자애란 타인이 고난과 그 근본적인 원인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조직에서는 구성원들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서로 도와주는 관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배려는 결국 나를 위한 것. 그렇다면 배려심 있는 사람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할까요?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행동에는 3가지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알아차리기입니다.
상대방의 고통이나 어려움, 불안이나 고민 등을 알아차리고 부정적인 감정이 생겼다는 사실을 그 사람의 표정이나 태도 변화에서 감지하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이 정도도 신경 쓰지 않는다면 배려심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언어적 메시지뿐 아니라 비언어적 메시지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느 때보다 표정이 어두워 보인다. 목소리 톤이 가라앉아 있고 힘이 없어 보인다. 눈빛이 흐리멍텅하고 좀처럼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는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행동이나 눈빛으로 보내는 비언어적 메시지는 많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공감하기입니다. 상대방의 심리적 고통이나 감정의 동요를 함께 느끼고 그 아픔을 공유하는 단계입니다. 이는 더 나은 위치에서 사람을 내려다보는 동정과는 전혀 다릅니다. 동정심으로 상대방을 대하면 순수하게 도와주려는 마음이 있어도 상대방은 이 사람이 나를 불쌍하게 여기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자존심이 상할 수 있습니다. 배려심을 발휘하고자 하는 사람은 상대방과 눈높이를 맞추고 공감하는 자세를 기본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대응하기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심리적 고통을 완화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자애심이 깊은 사람은 상대방이 마음의 문을 열 준비가 될 때까지 묵묵히 기다립니다. 상대방의 고민을 함께 느끼고 신뢰와 안전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 세 단계 과정은 우리를 배려심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물론 직원들 사이에 유대 관계가 없는 조직에서는 이런 과정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정은 피할 수 없고 오히려 우리 삶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어떻게 마주하고 다루느냐죠. 오늘 소개한 방법들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작은 실천으로 자리 잡고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하며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피하는 대신 서로 인정하고 정돈하는 과정이 곧 치유와 성장의 시작임을 기억하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힘과 용기를 전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더 의미 있는 이야기와 따뜻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감정의 힘과 함께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